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뷰 진행 맡은 뉴스핀 백승은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용산구청장의 도전장을 내민 김선영 용산구의회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산구의 의원 김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산구 의원 경력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이번 용산구청장에 도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국회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그 초선 경력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에서 원래 입당을 해서 구의원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라는 큰 사건이 용산에서 일어났고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그 이태원 참사 1주기 때 제가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이렇게 국회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당을 했고요. 그런 계기로 용산이 안전이라는 화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별명이 재개발 민원킨인데 용산에 지금 105개의 그 재개발 지역이 현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 10건 넘게 승인을 도와드리고 했기 때문에 용산의 핵심 화두를 이끌 그런 적임자로서 제가 주민들이 적임자로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행정력에 대한 평가한다면 가장 잘한 점,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용산은 재개발이 굉장히 화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20-30년 동안 구도심이라서 재개발이 굉장히 지연된 곳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현장들의 찬성 반대 이런 갈등을 제가 조정을 하면서 구청과 시청을 주민들과 같이 다니고 동의서를 이렇게 막 진구를 하면서 고도 제한이라는 그 30년 된 수건 민원을 제가 일부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현장도 한 10건 정도 이제 지원을 해드려서,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아쉬운 점이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탈당을 해서 이태원 참사 조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소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추진을 못했고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아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꼭 안전한 용산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주력해온 정책 현안 중에 구청장으로서 완수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용산이 용산공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이제 위치해 있잖아요. 요즘 좀 화두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용산공원 사업이 원래는 서울시 추진 사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청도 원래는 용산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용산은 사실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심인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잘 추진되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용산공원은 통일실 산하 그 사업이지만 어쨌든 용산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는 용산을 좀 평화의 공원으로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재개발에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공약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한 용산. 그게 지금 굉장히 화두이기 때문에 안전한 용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저희가 아픔을 딛고 그 성숙한 용산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이제 두 아이, 고등학교 아이의 학부모로서 글로벌 교육에도 교육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용산을 글로벌 교육 도시로 영어 무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한국형 국제학교 이런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교육청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듣고 학부모님들이랑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용산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태원 참사 이슈도 있고 대통령실 이전 복귀 같은 전국적인 이슈가 몰린 곳입니다. 구청장 김선영 체제에서 용산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고 싶으신지요? 저는 안전한 용산, 그다음에 생명 중시 도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개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용산도 저희가 아픔을 딛고 힐링의 도시, 희망찬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는 제 캠페인 슬로건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된다면 어떤 걸 하실지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장 후 첫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태원 참사 조례를 그거를 이제 가결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이 되면 일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 사과를 먼저
하고 싶고요. 왜냐면 전 정부에서는 사과를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일단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거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사과를 하고 저희가 이태원 참사 도래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 추모관을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꾸 지금 그 지연이 되고 있어서 한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제 추모관을 저희가 관내에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 시스템 정비, 제가 계속 안전을 강조하는데 저희가 지금 소방서나 아니면 경찰서랑 그 핫라인이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구청장 산하에 그 안전 TF팀을 신설을 해서 보통 국 하나를 만드는데 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재난기금이 한 104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편성을 해서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서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순천향병원이 있는데 거기랑 그다음에 소방서랑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핫라인을 실질적으로 구축을 해서 안전한 용산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용산 내에 아까 재개발 이슈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용산 내에서 동별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손볼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켜보니까 지금 뭐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지만 AI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모바일을 통해서 유료 AI 버전을 못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 근데 AI가 저도 써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많더라고요. 이제 뭐 곧 뭐 변호사, 저도 뭐 변호사 출신이지만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도 대체할 것이라는 그런 예견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한 1,400억 정도 매년 쌓이는데 그 중에 한 일부만 뭐 투자를 해도 1인당 한 10만 원씩 AI 유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같은 거를 국민에게 제공을 한다면은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많아봤자 한 40억 정도? 근데 그거를 해서 AI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런 세부적인 정책들을 이렇게 구현하고 싶습니다. 또 아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용산 내에서도 이태원은 좀 2030 세대 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구상한 게 있다면요? 주택공사 전 사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의외로 이제 공유지가 많거든요. 공유지에 뭐 청년주택이라든지 뭐 신혼부부 주택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지으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뭐 공유지는 사실 뭐 구유지도 있고 뭐 시유지도 있고 뭐 국유지도 있겠지만 정부랑 협의를 해서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 변호사 출신이고 영어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주민들 민원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비자 문제, 그다음에 취직 문제, 주거 문제 뭐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외국인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한 몇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외국인을 담당하는 과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담당과를 신설을 해서 외국인들 전용 민원을 들어주는 그런 창구를 제가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과를 만드는 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청와대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데 한 3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덜 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후보로서 중앙당 노선 또 지역 민심이 충돌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좀 조치를 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 사례가 저는 효창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창공원이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지만 사실은 민족의 어리고 민족의 정기인데 이제 국가공원으로 하는 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개발 지역이랑 조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그쪽이랑 단차가 한 2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하로 파면은 크게 일조권에 그 이슈가 없을 거다,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주민들도 설득하고 또 정부도 이렇게 설득하고 해서 최선의 방향을 달성해내는 게 그게 제 생각에는 구청장의 역할,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선영 구청장의 키워드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태원 참사의 상징? 이라고 첫 번째는 붙이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또 별명은 주민들이 지켜준 준 별명은 이제 재개발 민원 퀸이라고 제가 워낙에 민원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두 가지 별명을
저는 슬로건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나 못다한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성 정치인들이 참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성 정치인들이 뭐 지금 현역 구청장님도 여성 정치인이시지만 강점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꼼꼼하기도 하고 또 주민 친화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여성 정치인들이 참 청렴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초 단체장 정도는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주민들이랑 사실 소통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 정치인들에게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더 많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저는 사실 주민들한테도 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김선영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봤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